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멈췄었는데요. 우리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보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이 규칙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데이터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지난번 여기 스트럭처드 형태인가 또는 오거나이즈드 형태 또는 비 스트럭처 되어 있는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공간 안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 지금 하나의 큐브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0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어 있죠. 점들이 000, 100, 101, 001 다 요 끝에 있는 요 벌텍스들 꼭지점들에 대한 좌표들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되게 규칙적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노멀 벡터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가 7632 이렇게 순서대로 7632 있고 4501 있으면 7632가 있기 때문에 7번에서 6번으로 벡터 하나 구하고 7번에서 2번으로 벡터 구하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멀 벡터를 크로스 연산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7632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6번까지 가는 2번에서 6번까지 가는 벡터 하나 2번에서 3번까지 가는 벡터 하나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쉽게 우리가 노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게 규칙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앞서서 노멀 벡터 설명이고요. 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그냥 이렇게 쭉 640, 480 급이니까 우리가 스캐너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 데이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순서대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얻어내서 데이터가 마치 이렇게 공간상에 무언가가 있는 그림은 대충 그렸습니다만 여기에 뭔가 동그랗게 생긴 거에 대한 공간들이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많은 스캐너들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쪽이 위드스, 이쪽 하이트, 높이로 이미지 정보처럼 굉장히 규칙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은 노멀 벡터를 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있고 이게 이제 끝까지 가겠고요. 또 이쪽으로 밑으로 끝까지 간다면 1번, 2번, 4번 가지고 노멀 벡터 하나 구하고요. 다음에 2번, 5번, 4번 가지고 노멀 벡터 하나 구하고요. 그리고 2번, 4번, 2번, 3번, 5번 가지고 구하고 다시 5번, 3번, 6번 가지고 노멀 벡터를 구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얘들의 순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잘 공간상에 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3개씩 모아내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러면은 KNN 계열들 또는 KD트리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네이버들 이웃한 거를 3개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2번 데이터가 깊이 방향으로 분포가 이 녀석들은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데이터는 2차원 평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데이터를 갖고 있죠. 1번도 어딘가 높이 정보가 있을 거고 5번도 있을 거예요. 1번, 3번, 6번, 5번, 4번이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고 2번만 높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KNN으로 또는 KD트리 형태들로 니어레스트 네이버들 가까이에 있는 녀석을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번 주변에 있는 거는 1번, 4번, 5번만 되지 2번은 절대 잡히지가 않을 겁니다. 2번이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높아 있다면 그리고 3번, 5번, 2번을 가지고도 똑같이 하나의 폴리곤들, 삼각형을 구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점 1번은 여기 있는데 2번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네이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웃 정보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순서대로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포인트들 정보가 있다면 3개씩 짝지어서 폴리곤을 만들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덱스 정보들이 바로 이 배열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그냥 3차원 데이터들의 네이버들, 이웃들을 찾게 되면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근처에 있다라는 정의를 갖고는 완벽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원래 많은 대부분의 스캐너들은 이걸 이렇게 스트럭처드 돼 있는 폼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640, 480 이미지라고 그러면 640, 480 그러면 이미지 정보로 따지면 약 640, 480 곱하면 한 34만? 33만 개 정도의 점이 될 텐데, 여기에 촘촘히 3차원 점들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스트럭처드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가 배열 안에 있는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걸 가져다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거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오브젝트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나는 가져오겠어. 그리고 그게 공간 배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 안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의미 있는 실린더가 있는데 이 뒷면에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야. 이거는 다 필요 없어. 예전에 제가 제 방에서 찍었던 영상 보여드린 거 있죠. 자, 한번 다시 옛날 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없나? 예, 바로 이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텀블러, 실린더이고 뒤에도 채워져 있는 각종 지저분한 오브젝트들이 얻어질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이 데이터들이 공간상에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뒷면 애들도 다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점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높이 방향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 이 앞에 있는 것들은 1m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스캐너로부터, 여기 스캐너가 있다면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1m 반경 안에 있는 데이터는 쓰고 그 뒤에 있는 건 뒷면이니까 안 쓰겠다 하는 예제가 바로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뒷면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 공간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순차적으로 얘들이 배치가 돼서 얻을 텐데 거기에서 전부 다 노말을 구한다는 건 또 연산량이 증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특정한 Z값으로, G값, 뎁스 방향으로 잘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 놓게 되니 원래는 스트럭처드 구조가 땅땅땅땅땅땅땅 순서대로 가는 녀석인데 뒷면을 제거를, 뒤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깊이 방향으로 제거하고 난 이러한 데이터들은 더 이상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면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다 보면 아주 곤혹스러운 거죠. 이 데이터들은 물론 이제 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얘네들을 필터링을 해서 많이 쳐내 버리다 보니 순서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 쪽에서는 스트럭처드 모델을 쓰기도 하고요.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형태로 다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은 계산을 하고 나서 필터 아웃을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앞에 있는 것만 쓰겠다 해서 뽑아놓고 나면 얘들의 인덱스 관계들, 그러니까 얘들의 순서 관계들이, 순서에 대한 것들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순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을 non-structured point라고 부르고요. 얘들도 일부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4번 여기 있는 거 두 개, 요렇게는 순서대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옆에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기 때문에 non-structured 케이스가 등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거해서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구하는 것도 따집니다만,
얘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방금 전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4번을 고르면 구할 수 있는데 1번, 2번, 4번이 지금 삐뚤어졌죠. 그러니까 그냥 순서가 비틀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구하기가 어렵고 4번, 2번, 5번은 여기서 4번, 2번, 5번으로 삼각형 폴리곤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면 무조건 두 개의 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깨져 있는 부분들, non-structured, unstructured, non 또는 un 써서 두 가지 아무 쪽 용어는 아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순서가 불규칙한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럭처드 포인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리는 아이디어들 그대로 쓸 거고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 아이디어, 스트럭처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총 2점에 대해서 내가 노멀 벡터를 구하고 싶다면 주변에 8개를 구해서 얘들의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노멀 벡터를 알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 A를 하나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 B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2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노이즈들 그리고 측정 오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스캐닝 데이터를 얻더라도 실제로 이 모든 9개의 점은 똑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수치 에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이지만 이 4개의 사각형은 서로 삐뚤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A 그냥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A 이렇게 하나, 그래서 A하고 B 두 가지의, 심지어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가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요. 그렇지만 A 구하고 B 구하게 되면 A, B 크로스 연산을 해서 우리는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풀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스트럭처드 포인트에서 되게 유명한 방법론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부분을 구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두 개 이어서 A 벡터, B 벡터에서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노멀 벡터는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스트럭처드 포인트의 장점은 요 끝단에 있는 것들은 주변에 8개가 없겠죠. 이쪽 맨 왼쪽 또는 맨 위. 하지만 그 다음 칸부터는 우리가 마치 그 비전 영상 처리 쪽을 할 때 주변에 8개 총 3x3 9개의 마스크를 씌워서 처리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이게 순서적 배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것들 구해가지고 A, B 벡터 구해서 크로스로 구하는, 굉장히 순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unstructured 케이스는 이것들이 데이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극단적으로 섞여져 있는 경우를 제가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데이터를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특정 범위 안에다가 3차원으로 데이터를 뿌리고 얘네들은 대신에 특정한 평면 위에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조금 복잡한 방법론을 토대로 이런 작업을 하고요. unstructured 포인트에 때는 연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산들을 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쓰이고 있는 기법들이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보통 3학년 정도 되면은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웠던 수학들을 이용을 해서 선형대수 쪽에서 배우는 한 가지 성격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고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얘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가짜로 만들어낸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평면이 되겠고요. 이 평면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짝대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점점점점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점들이 극단적으로 x, y에 대해서 최소한 이쪽 x축, 이쪽 y에 대해서
640, 480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예제를 위해서 완전 극단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는 이런 예제를 갖고 왔고, 얘들의 XY 좌표들은 지 마음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랜덤 함수 써서 XY 공간 안에다 뿌리고 Z값만, G값만 특정한 함수, 평면 함수, 평면 방정식 이용을 해서 그냥 G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면이 있는데 뒷면에도 한 3개 정도 있고요, 앞면에도 3개가 되게 높이 방향에 대해서 듬성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평면을 구해야, 평면을 제대로 구해야 이 평면에 노멀 벡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스트럭처드 모델에서는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그래픽 쪽에서 많이 이 모든 방법들은 사실 그래픽스에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들이 2010년이 거의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2010년 이전에도 그래픽스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노멀 벡터를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그래픽 쉐이딩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노멀 벡터를 이거 한참 가야겠네. 노멀 벡터를 제대로 구해야 뭔가 노멀 벡터는 곧바로 광원의 각도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2학년 그래픽스 과목들, 2학년 가을에 하는 그래픽스 과목들 굉장히 터프하죠. 숙제 100개 나오는, F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과목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노멀 벡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평면에 대한 노멀 벡터를 알아야 광원에서의 빛과 빛의 방향을 이용해서 코사인항으로 색깔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스 쪽에서는 여기는 플랫 쉐이딩, 여기는 고드 쉐이딩인데 노멀 벡터를 얼마나 잘 구하는가가 그 재질의 그 모델의 정확한 쉐입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이론들은 이미 그래픽스 파트에서 예전에 다 개발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픽에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쪽에서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 스캐너, 이 3D 스캐너 관련된 것들을 키넥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1년 미만에 뭐 사람 인식하고 이런 것들, 오브젝트 인식하는 것들을 거의 다 미친 듯이 막 논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자체도 되게 쉽죠. 사실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론들은 데이터가 많아서 프로그래밍이 조금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로보틱스나 전반적인 인식 계열들의 어떤 문제들보다는 3D 쪽이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 인식 같은 것을 수행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조금 단계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게 일반적인 영상 처리나 3차원 비전, 멀티뷰 지오메트리,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는 이런 예제보다는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쓰이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그래픽스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되게 쉬운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멀 벡터들을 그래픽스에서 구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졌고, 그 피로 파괴, 프랙처 이런 것들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소드라고 하는 유한 요소법들, 그런 부분들을 써서도 광원 구한 게 2000년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사실 그래픽스 쪽에서 했고, 여기서 쓰고 있는 방법은 전형적인 그래픽스 이론에서 보면 이게 옛날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다 한 거야. 이것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야. 요새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unstructured, non-structured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가지 방법을 써서 보통 노멀 벡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2가지 방법이에요. 방법 2가지는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뭐 대충 뭐 모델링 해가지고 움직이고 그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왼쪽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있어요. 그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하나, 둘, 세 개를 근처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일명 테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이슈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공간상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을 되게 보기 좋은 삼각형으로 모은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충 눈으로 보면 이렇게 모을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우리가 사람이고 지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해서 그런데 배열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뭔가 하나 아무거나 세 개씩 고르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은 테슬레이션의 삼각형을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90년대 말에 FEM 같은 역학 유한요소 해석법에서도 특정한 어떤 궤적이 있을 때 이 사이를 삼각형으로 채우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지금 오각형이잖아요. 이 안을 또 다른 종류의 오각형으로 채우는 또는 육각형으로 채우는 N각형으로 채우는 이런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풀려고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다 테슬레이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있을 때 무언가 면적을 최소로 하는, 지금 보시면 얘는 면적이 쓸데없이 되게 크죠. 세 개를 뭔가 잡는다고 하면요. 겹치기도 하고요. 겹치지 않게 테슬레이션을 삼각형들로 잘 분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사이를 최소의 삼각형들의 면적이 최소가 되는 요소들로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들이 되도록 정삼각형에 가깝게 채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삐죽한 이렇게 생긴 걸로 채우게 되면 얘는 노멀 벡터 구하기도 어렵고 이 면들 주변 면들하고도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녀석들의 면적들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면적은 최소가 되지만 걔네들의 모양이 최대한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하는 최적화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테슬레이션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테슬레이션은 워낙에 복잡하고 어렵고요. 이 자동 오토 메쉬 생성하는, 메쉬를 생성한다고 보통 부르는데 메쉬 생성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레이션이 완벽하게 잘 돼서 메쉬 생성이 잘 됐다면 삼각형들이 이 안에 촘촘히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삼각형을 토대로 해서 삼각형이 있으면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평면을 이루니까. 이런 테슬레이션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그래픽스 쪽에서 많이 씁니다만 이게 연산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하는 데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쓰는 건 대부분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이론들이 되게 낯설고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예제가 되겠고, 다음 되게 간단하면서도 이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학부생이기 때문에 학부과정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겐밸류, 고유치,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을 쓰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옆에서 이제 본 그림이 되겠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공간상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잘 통과하는 평면을 하나 구해서 이 평면에 노멀 벡터를 구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평면을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고유치, 고유 벡터라고 부르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래픽스 쪽에서 테슬레이션은 굉장히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많이 풀렸습니다만 여전히 최적화들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남아있고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아이겐밸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아이겐밸류 쓰는 것들, 즉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 불리는 PCA 쓰는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제 시작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구한다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예, 대부분 이런 것들은 되게 루틴화 되어 있어서 당연히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하는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여러분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nstructured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전에 컨셉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예, 이 많은, 여기 대충 보면 한 1000개 정도의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모든 노멀 벡터를 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연산량이 좀 많다라는 것들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아까 스트럭처드 포인트로 되어 있다면 이 주변에 8개의 점을 찾아서 요 사이에 벡터 하나, 요 사이에 벡터, 그래서 A, B 벡터의 크로스 연산에서 노멀 벡터를 구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들은 줄이 안 맞아 있죠. 줄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2차원 공간 안에서 봤을 때 줄줄이 안 되어 있고 언스트럭처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0개면 노멀 벡터를 구하는 연산은 1000번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케이드 트리 연산량들이, 그리고 또는 NN을 찾는 것들, 니어레스트 네이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속도의 관건들이 됩니다. 거기서는 0.001초 차이 나더라도 개수가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정도 되면 그게 10초도 될 수 있고 15분도 될 수 있고, 배가 엄청나게 개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여기에서 한 점을 뽑아서 이 부분의 노멀 벡터, 바로 이 녀석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라인은 제가 그냥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녀석이 여기에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그 선인장처럼 가시가 나와 있어요. 노멀 벡터들이. 그 노멀 벡터들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 데이터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점이 있고, 예, 우리는 맨 처음에 케이드 트리를 써서, 케이드 트리 지난주에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점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점들이 몰려 있고 어딘가는 많이 스캐터 되어 있어서 흐트러져 있으면, 어쨌든 간에 케이드 트리를 써서 가장 근처에 있는 점들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특별한 반경, 레디어스 안에서의 탐색을 해서 개수를 가져오고요. 근데 케이드 트리를 써서 NN을 가져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점의 개수가 너무 모자른다. 그러면 그 점은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또 너무 많으니까 연산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케이드 트리를 써서 요 주변에 있는 이 점이 있고 요 반경 안에 있는 NN들, 니어레스트 네이버를 가져오다 보니 개수가 들쑥날쑥하죠. 개수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을 겁니다. 그걸 같이 포함해서 연산을, 설계를 어떻게 할지 계산을, 방법론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6개도 있고 어떨 때는 15개도 있고 어떤 때는 20개도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NN들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전부 다 nearest neighbor NN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는 6개가 있는데 얘 하나만 이렇게 살짝 멀리 있죠. 바이어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트로이드, 무게중심을 구할 거고요. 이 점들을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센트로이드라 불리는 무게중심, 센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센터를 구한다면 이 배치가 어느 특정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자, 이제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NN들을 구했고요. 요 주변에, 까만 점 주변에 네이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방금 전에 했었던 unstructured case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게 여기 왼쪽 끝에 있고 어떤 게 오른쪽 끝에 있는지, 어떤 게 북쪽 방향에 있고 어떤 게 남쪽 방향에 있는지,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벡터 2개를 구하는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공간, 정확하게는 KD 트리 때문에 동그라미 레이디얼 서치를 한 거고, 이 주변에 까만 게 있고 여기에 네이버들이 있고, 얘네들이 하나의 평면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이 평면을 구한 다음에 노멀 벡터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은 무언가 면 정보를 이루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래픽 데이터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그래픽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자료에 제가 추가를 해서 넣을걸. 이거 너무 큰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뭐 제가 그래픽 데이터 하나를 화면에다 그려놨고요. 호출해 왔고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고 바닥이 지금 하얀색이라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어디서 봤더라?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돌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요런 데 보시면은 이게 좋은 예제가 아니라서 우리 예제에서 망치 뭐 이런 거 볼까요? 확대를 마우스가 없어갖고 확대를 제가 됐네요. 이런 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망치의 예제를 지금 보시면요, 얘네들을 지금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려놨고 우리가 얘들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런 모서리들이 하나씩 다 점이겠죠, 그죠? 이런 데가 점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주변에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하세요. 이 점을 방금 전 보신 그림이고 그 주변에 KD 트리를 써서 네이버들을 구하게 되면 이런 점들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가까운 거니까 이쪽은 안 가겠고 이런 점들이 나타나겠죠. 바로 이렇게 생긴 형태겠죠. 자, 지우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상 얘는 실린더의 주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NN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실린더의 테두리에 해당하겠습니다만 내가 요 점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 점들의 예를 들면 요 점을 옆에서 보면 실제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거를 하나의 평면으로 정의하고 노멀 벡터를 구하게 되면 우리 애가 노멀 벡터 되게 근사한 형태로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가정이에요. 기본적인 가정이 이런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조금 더 설명은 다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가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 위에 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부분에 이게 그리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실린더들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노멀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해보면, 그리고 걔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요, 실제로는 요 가운데 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실린더의 표면이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통하는 평면을 구하면 노멀 벡터가 원래의 실린더하고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 방법론을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근데 뭐 방법론 자체는 이거는 그래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녀석들로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통과하는 평면을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평면을 쉽게 구할까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평면만 쉽게 구해준다면 이 부분들의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뭔가 배치가 이렇게 옆으로 길고 이쪽으로는 좀 납작한데 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노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프린시펄 컴포넌트 액세스라 하는 PCA 기법을 써서 이 녀석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쭉 순서대로 전체 과정을 한번 다시 리뷰해서 보시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언스트럭처드 포인트들을 어떻게 내가 노멀 벡터를 구할 것인가. 먼저 KD 트리를 써서 데이터들을 트리 공간 안에다 다 밀어 넣었죠. 그리고 나서는 특정한 점, 모든 점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 하나의 점에 대해서 주변에 반지름 R을 토대로 해서 네이버들을 nearest neighbor, NN들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데이터를 보니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점 주변에 어딘간 멀고 어딘간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X자가 이 데이터의 중심이진 않죠. 왜냐하면 X자를 주변으로 해서 반지름 R로 네이버들을 찾아내긴 했지만 이 네이버들은 개수가 가변적인 데다가 분포도 약간 바이어스가 돼 있을 수 있어서 요 점들만으로 이루어진 X자는 따지지 않아요. 요것들로 포함되어 있는 물론 이제 여기에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요 녀석도 따져야겠네. 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에 대해서 개수가 k개면 나눠줘서 m이라고 하는 센트로이드 민밸류 평균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여기 각각은 전부 다 xi라고 하고요. 이게 공간 안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얘들의 센터를 구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센터, 지금 영영좌표 주변에 이렇게 분포한다고 평행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센터가 돼서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주변에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 오겠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 평면을 구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거 수식으로 보시면은 m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m은 센터이니까 xi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들 주변에 있는 nearest neighbor들입니다. 한 점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x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이렇게 없어서 x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했더니 xi가 되고 xi에 대한 평균을 써서 평균값 구했고요. 평균값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nn들, 뭐 5개도 되고 6개도 되고 15개도 되는 그 녀석들을 평균으로 빼게 되면 이제 상대적인 yi가 등장을 했고요. 자, 이 yi는 이제 x, y, z라고 하는 녀석의 원점 주변에 뭔가 배치하는 문제가 됐겠죠. 이 원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xi는 포인트 클라우드라 여기저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는 무대기의 센터에서의 상대적인 값들로 yi로 변화했기 때문에 모든 yi는 원점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눈으로 봐도요, 이쪽으로 통과하는 무언가 짝대기가 있고 평면이 최소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점 데이터가 잔뜩 있을 때 평면 데이터가 이렇게 띵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저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바로 노멀 벡터고요. 이 짝대기가 평면의 식이 되겠죠. 얘는 평면의 식, 얘는 노멀 벡터, 평면의 노멀. 그럼 이 노멀 벡터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요 가운데가 원점이고요. 요 하나하나가 yi일 텐데요. 요게 이제 yi가 되겠죠. 요것도 yi, 요것도 yi, 요것도 yi, 요것도 yi. 그러면 그림을 이제 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빨간색을 우리가 현재는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원점 주변에 y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요게 좋을까요? 요게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 y가 이게 바로 평면이죠. 이 녀석이 평면 플레인인데 플레인에 가까울수록 납작한 평면을 잘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쪽 짝대기 이 방향에 대해서 뭔가 더 근접해 있고요. 얘는 이쪽 방향에 대해서 많이 떠 있으니까 좀 평면이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얘는 떠 있잖아요. 이 짝대기가 있다고 치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면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예제는 데이터가 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하나가 yi이기 때문에 y가 조금 더 누워 있는 게 좋겠고요. 눕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수식을 만들면 될까? y하고 노멀 벡터 n하고의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여기 내적을 하게 되면 도트 프로덕트는 여기에다가 뭐예요?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투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얘하고의 도트 프로덕트가 직각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면 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이면 A 도트 B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B가 A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값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간단한 내적의 수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y를 n에다 투영을 시킨 게 값이 크죠. 도트 프로덕트라면 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이 양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값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투영을 n에다 시키게 되면 값이 아까보다 작아져 있죠. 그래서 n과 y의 도트 프로덕트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크고 이때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좋은 예제가 되겠고 n과 y 모든 y에 대한 도트 프로덕트가 제일 작은 걸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네. 칠판 가지고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대략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현재 yi이고요. 여기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센터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n축을 찾아야 돼요. n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알고 있죠. 눈으로 보면 이게 n축이 제일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할 테니까 이 면 위에 있어서 이게 좋은 베스트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n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라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투영 값이 꽤 크죠. 얘들도 이렇게 투영 하니까 도트 프로덕트 값들이 되게 큰 상태입니다. 이 값이 제일 작은 걸 찾다 보면 라인을 이렇게 움직여서 데이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이해들이 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n축을 잡게 되면 투영해서 이 길이들의 합이죠. 투영점들.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치기 때문에 이 값이 n 도트 y 라고 하는 값이 좀 큽니다. 그런데 노멀 벡터를 잘 찾아서 이렇게 딱 만들게 되면 얘들을 여기다 투영 하니까 요 폭들만 투영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요만큼, 여기는 이만큼이에요. 이 두 가지 값을 보시면은 이쪽 값이 되게 크고 이쪽 값이 되게 작죠. 바로 n 도트 y라고 하는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내적을 사용해서 n 도트 y 값을 가장 작게 하는 값을 찾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잡으면요. 근데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플러스가 나오겠습니다만 얘들이 90도를 넘어가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서 최적화에 필요한 코스트 펑션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n을 찾아야 되는데 n과 모든 y에 대해서 도트 프로덕트를 하고 그 값을 제곱을 한 값, 그래서 시그마를 합쳐놓으면
여기 보시면 y는 모든 근접한 nearest neighbor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n이고요.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도트 프로덕트에서 제곱하니까 j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 j 값을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이때 최적 노멀 벡터 n이 되겠습니다. 와, 이해는 조금 가는데 와, 이렇게 해갖고 이거 어떻게 풀어, 그죠? 그냥 이 상태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PCA라고 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컨셉을 써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